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파괴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랄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이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보통 그래요. 자기중심적으로 너무 이제 반복을 하면은 상대방이 싫어하겠어요, 좋아하겠어요? 싫어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이 뭐 저런 인간이 있어 하고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예요. 또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굉장히 신경 써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주면 상대방이 좋아하죠. 예. 그렇지만 이제 내가 지치니까 어느 순간 피곤해 하고 잠수 타는 형태로 그 관계를 끊어요. 자기 중심적으로 하거나 타인 중심적으로 하는 거에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고지식하게 원칙 중심으로 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오히려 어려우니까 그냥 뭐 눈 질근 감고 룰대로 법대로 막 그런데 그것도 참 깝깝하지요.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때 눈을 똑바로 뜨고 그때 깨어 있는 거. 그래서 내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의 균형을 이제 잡을 줄 아는 게 바람직하거든요. 예.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이 좋죠.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때 깨어 있기가 어렵잖아요. 사실 그 깨어 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내 속에 어떤 분노라든가 치우침 이제 이런 게 없어야 중심을 잡고 안과 밖을 쳐다보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그래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 사회적 상식을 익히고 그러면 그게 또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니죠. 깨어 있다는 말씀이 약간 이런 것도 해당이 될까요?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냥 그 대화하는 대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다는 그 자각,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 내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어떠한 자각,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깨어 있다는 말일 수 있을까요? 일단 예. 본인이 안정되게 성장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가급적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요.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. 예. 이제 그렇게 돼야 뭐 지나치게 경쟁적이 되지 않는다든가 자기 이속을 차리려고 하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런 태도를 잘 갖도록 신경 쓰는 게 이제 자기를 성찰하고 깨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? 삶은 관계라 그랬잖아요. 예. 또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. 예. 이런 것들은 일종의 하나의 단위를 쪼개서 한 이야기고 관계 속에서 그래도 호평을 받으려면은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. 상대에게요.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긍정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밝아요. 긍정적 관심과 그리고 또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.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,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. 그러면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모나지 않을걸요?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자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물론이죠. 그 같은 말이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감정의 찌꺼기가 없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여유가 생겨야 조금 더 매력적이고 조금 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이제 마음의 찌꺼기라는 게 그때 배설하지 못한 이제 부정적인 거잖아요. 그 왜 배설을 못했겠어요? 상대방이 두렵거나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이제 말을 못한 건데 그런 것들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주변에서도 조성을 해줘야 되겠지만 본인도 그런 여건에 너무 눌려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자기의 희노애락의 감정에 충실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보거든요.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.
자기가 속상하면 나 속상하다, 즐거우면 나 참 기분 좋다, 이런 이야기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게 참 바람직해요.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, 또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써 이게 뭔가 원망을 하면은 주변에서도 호감을 갖는다는 얘기예요. 어떻게 보면 나의 자존감이나 그런 자아 정체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. 그렇죠. 그게 자유로움이고 그게 자존심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예요. 내가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.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. 있는 그대로의 내가 그 그대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. 그렇죠.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생각하는 바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야 남봄에도 참 이렇게 당당해 보이고 자연스럽고 떳떳해 보이고 또 그래야 멋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연습이나 경험이 필요할까요?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, 그래서 우리가 공존하는 게 가장 우리가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좋죠. 행복을 혼자서 느낄 수 없잖아요. 대상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반겨줘야 우리가 행복하니까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대상도 소중하다는 얘기예요. 자기를 사랑하고 대상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편해지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관계가 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도움이 될 확률이 높은 좋은 얘기를 듣고 내 마음에 지지를 해줄 확률이 높은 그런 관계를 먼저 좀 선정을 해야 될까요? 관계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당당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관계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관계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. 오히려 관계를 의식하는 순간 더 부자연스럽지요.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대해서 그냥 당당하게 그때그때 표현할 줄 아는 게 몸에 배이면은 내가 편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상대방도 그런 편한 나를 좋아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관계는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거지 너무 관계 할 필요가 없어요.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관계에 매일 수도 있는 거네요. 거기에 눌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선생님 책에서 쓰신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던져버려라 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일까요?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. 쉽게 포기하지 마라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거나 또 나의 문제를 찾을 때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쓰지 말라는 의미인가요? 상대방이나 나나 다 이게 살아있는 생물 아니에요? 그러니까 늘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수시로 변해요. 나에게도 뭔가 이렇게 여린 구석이 있고 그에게도 여린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고 포기를 할 게 아니라 잘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은 현재 굉장히 노여워해도 잘 살펴보면은 어느 구멍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서 접근을 하면 다 풀리게 돼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. 이게 되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힘이 들거나 혹은 내 마음속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그걸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점을 한번 다시 어루만져라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. 우리가 이 상담에서 보면은 도저히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등을 지고 오는 부부들이 있어요. 근데 우리 상담자가 사례를 이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벌어졌는가를 쭉 찾아보면은 의외로 심플한 문제에서 서로 등을 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현재의 그 엄청난 사태를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시발점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의외로 또 화해가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네들도 하다 안 되면 상담자를 찾아오는
오면은 또 저희들이 그 해결 단서를 찾을 테니까 예. 일찍 포기하지 마시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생각하는 편안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자신감. 자신감. 예.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예. 자신감이 있고 또 자기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날려 나오거든요. 예. 자신감이 제일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. 그리고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이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하는 속에서의 승인, 지지, 공감, 이해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내가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예. 그거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, 그런 것도 선생님이 말하는 자신감에 부합할까요? 내가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취약한 사람들은 쉽게 불이 붙어요.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증폭시키는데 예.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얼른 자기를 돌아보죠. 내가 저렇게까지 심한 이야기를 들을 만큼 실수를 한 게 없는데 하면은 아, 저 사람 상태가 지금 불안하구나, 불편하구나 이렇게 여기고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겠어요? 고마워할 것 같아요. 그죠? 예.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게 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어떠한 자극이 왔을 때 쉽게 그 노여워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에요. 이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쉽게 노여워하기보다는 얼른 살펴보고 나에게 실책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또 실책이 없는데 그러면은 아, 저 사람이 오늘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왜 그럴까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상대방도 자기가 너무 심했다든가 또는 오해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면은 관계가 확 전환이 되잖아요. 예. 예. 오히려 무조건 내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예.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솔직하게 표현해서 욱하는 경우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. 아, 그렇죠. 예?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예. 이 중심이 딱 잡혀서 예. 상대방의 장단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내 위주로 판단을 하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할 그렇죠. 수 있다는. 예. 객관화할 수 있는 힘이 자신감하고 비례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무언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,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습관 그리고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네. 같아요. 관계를 잘 맺는데 가장 기본 단위는 말을 그때그때 가볍게 해라. 예.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그 울분 같은 것들도 이 정화가 되고 엉켜있는 사고도 정리가 되고 즉 우리가 잘 사는데 기본은 말이다. 말이다. 예. 되게 심플하게 요약이 되네요. 예. 네. 말이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불액이 결정되니까요. 예.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? 예. 네. 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히 계세요.